일반적인 연애 상식에서는 파트너가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통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투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과 최고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닥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끔찍한 연애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속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안정적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가족의 역학관계는 절대로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저렇게 대하겠구나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족은 여러 명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강력한 총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가족의 전반적인 역학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무력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나쁜 가족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죠. 따라서 파트너가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위험 신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분명히 있죠. 첫 번째로 상대방이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당장 도망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의 가족 관계가 우리 관계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상심리학자인 카린 앤더슨 에이블의 박사도 가족과의 관계가 좋든 싫든 다른 인간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크고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좋은 점 그리고 나쁜 점이 모두 포함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족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거나 자신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것을 부정하거나 종종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나쁜 신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부정적인 가족 역학 관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가족과의 인간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과의 완전한 정서적인 단절, 그리고 그 단절이 합당하다고 하면은 부정적인 가족관계가 주는 독성이 상당히 만연할 때이죠. 하지만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과 정서적인 거리를 두는 것은 단순히 자신과 맞지 않다고 가족과 의절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파트너가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기에 파트너의 세부 사항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하죠. 그러면서 파트너가 가족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결국 본인과 가족과의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자신 그리고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